아까 의사라고 하시던데. 그럼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아까 내가 환자 같아서 어쨌든 저보다 적극적이게 보셨네요. 그 제가 유튜브를 좀 운영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댓글이 달려요. 영상 요약 좀 해달라고. 네, 핵심만 말해주시면 안 되냐고 약간 이런 댓글이 가끔 달리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요즘은 숏폼도 많이 발달하고 해서 10분짜리 영상도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를 10분짜리 영상에 별다른 내용을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글로 변환을 해보면 몇십 줄 안 나옵니다. 글로 읽으면 한 1분이면 될 거예요. 원래 축약된 형태인데 이제 거기서 또 축약을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물론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니까, 뭐 하느라 바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쁘니까 그 마음을 100분 이해는 하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매사에 그런 식으로 좀 핵심만 이제 알려는 그런 태도로 뭔가를 배운다면 어떤 것도 제대로 배우기가 힘들고 공부를 잘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뉴스레터를 읽으시다 보면 그래도 이제 캐주얼하게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분량 조절을 하곤 하는데 가끔 길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매사에 너무 이게 줄이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배울 것도 없고 저도 굉장히 가르치기가 힘들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정보를 이야기 형태로 접했을 때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부성 씨는 현실을 인지한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 그게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더 쉽게 가보자. 굉장히 너무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이었으니까. 혜원 씨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천장. 오케이. 그럼 금민 씨는? 저는 안경을 제가 안경을. 오케이. 그럼 재영 씨는? 창밖에 얼마나 어두운지? 오, 특이하네요. 그거 왜 보는 거예요? 보통 제가 늦게 자도 일찍 눈이 떠져서 좀 더 잘 수 있나?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그러던데. 그러면은 어쨌든 혜원 씨는 천장 본다고 했고 금민 씨는 안경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현실을 인지한다는 거는 안경을 보는 거나 아니면 천장을 보는 걸까요? 사실 현실을 인지한다는 건 우리가 뭘 보는 거랑 상관없이 인간은 현실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인지한다는 건 뭔가 구체적인 정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그 유물론적인 어떤 특정한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잠재 가능성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 일어나면은 수많은 선택지가 주어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이란 거는 가능성이에요. 잠재 가능성. 내가 지금 뭘 하느냐에 따라 계속 미래가 달라지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신체적 건강의 관점에서 우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에 따라서 1개월 뒤, 5년 뒤에 내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옷장을 딱 볼 겁니다. 옷장을 왜 보냐면 운동을 하러 갈 거니까. 옷장을 딱 간 다음에 운동복을 꺼내 입고 조깅을 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현실은 잠재 가능성을 하고 했는데 그게 실체로 이제 변환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동안 계속 지속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생기겠죠. 내가 계속 운동하는 이야기들이 생길 겁니다. 그 이야기가 쌓이면서 결국에는 그냥 가능성에 불과했던 것들이 실체,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이거를 실체로 바꾸려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한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글쓰기를 한다 하면 이제 그게 실체로 변환이 되겠죠. 근데 이 과정들이 그냥 단순히 정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의 과정이잖아요. 그것들은 다 이야기 형태예요. 대량의 이야기 형태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떤 세계를 볼 때는 그게 단순히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지식이나 지혜들, 그거는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정리된 정보들이 아니라 다 이야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해온 성장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성공 과정이라든지 실패 경험,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아기 때 아이들은 부모님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맨날 해달라 그래요. 재밌는 이야기를. 그리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해줘도 되게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 말고 그 아기 코끼리 덤보라는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한 4,500번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 그때 볼 때마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똑같은 그 테이프를 계속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옛날에는 그 똑같은 가스 테이프를 넣고 계속 반복을 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저도 했을 거고 여러분들도 했을 겁니다, 자기 전에. 근데 아이들은 우리 지금 이렇게 바쁜 성인들하고 다르게 엄마 아빠한테 요약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원소 주기율표 기호 좀 나열해 주세요, 이런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되게 길어질수록 좋아해요. 너무 재밌다 하면서. 왜 그럴까 하면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내 가치관을 확립하고 내 앞으로 내 삶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보의 형태에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일련의 그냥 정보의 나열이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의 총합이지. 왜냐하면 인간 경험의 세계는 정보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배경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어떤 정보, 그냥 완전히 단순한 정보 형태로 지식을 습득하는 건 인간의 본능하고 맞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최근에 본 건데,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모든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배울 때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냥 단순 정보 습득으로는 생각보다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레터 쓸 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구성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 그런 좋은 이야기들에 앞으로 여러분의 잠재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 훌륭한 여러분들의 삶의 길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형태